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당 수습 방식을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와 별도 혁신위원회의 투 트랙으로 결정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담당한다.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안을 완성한다. 예,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이 끝난 지 거의 한 달 만에 비상대책위원회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치러질 때까지 당을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당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혁신형 비대위냐, 이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는데요. 결국은 관리형 비대위로 가되 그 아래 혁신위원회라는 걸 따로 두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비대위원장 자리 놓고도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냥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새누리당 혁신 모임 하태경 의원 연결을 해보죠.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새 원내대표단이 고심 끝에 내놓았다는 이 당 수습책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당이 과연 변화를 할 수 있는 당이냐. 사실 총선 끝나고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어떤 파격적인 변화, 혁신 이런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게 필요한 시점이고. 예. 근데 정진석 그 체제가 그 원유철 원내대표 당시 그 있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원유철 비대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전당대회 관리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맡는 전당대회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그 혁신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비대위는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최고위원 결정기구입니다.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을 할지 혁신을 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혁신위원회 안을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비대위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올려도 비대위에서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러니까 혁신위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형태라면은 아무리 혁신위에서 좋은 걸 만들어도 비대위에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될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혁신 의지가 떨어진다고 보이는 거죠. 지금 비대위원으로 누가 구성될지도 모르고 또 의총에서 또 통과돼야 됩니다. 때문에 혁신을 밀어붙일 그런 기구에 권한을 안 준 겁니다. 격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새누리당이 반성의 의지가 없다. 실제로 우리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하고 나서 책임지고 내가 백의종군이라도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김무성 대표가 백의종군 한 거 아닌가요? 김무성 대표 임기 끝났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임기가 다 끝났잖아요. 사실상 백의종군 그건 아니라고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통과되려면요. 이건 지금 이제 내정이 된 것이고 비대위원장에 전국위원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이게 하태경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밑에서 부글부글하는 생각들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당대회를 관리하는데 비상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근데 비상대책은 위기니까 위기를 타개하라고 비상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관리는 그냥 그 비대위원장 밑에 전당대회 관리할 수 있는 실무단만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의사결정, 비상한 대책에 대한 의사결정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결국은 크게 혁신할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비대위를 그냥 관리형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비대위라는 게 전당대회까지 달랑 2달을 이끄는 조직인데 시간상으로 볼 때나 또 그 비대위원장이 별 권한이 없는 직책이라는 걸로 볼 때나 비대위원장으로 어떤 명망가를 모셔오기엔 좀 무리다.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위원장 겸하면서 전당대회까지만 2달을 좀 가보자. 뭐 이런 의도다라고 설명하던데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에 지금 그 혁신해야 되는 안들이
가장 핵심적인 개파 청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총선 평가고 그래서 총선 평가를 공식하고 개파 청산의 방법론만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2달이면은 다 합니다. 다 해. 다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대위원장이 지금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 혁신위원장은 더더욱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명망가를 모셔오기가 어렵다라고 치면 그 밑에 있는 혁신위원장은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 어려워진 거죠. 혁신위원 뽑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보수혁신위원 해봤거든요. 예.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거나. 당원 당규상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보장해 주겠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월권이에요. 본인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니 하태경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런 걸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가 도대체 이런 비대위 관리형 비대위를 추진했다고 보세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잘 모를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19대 때도 같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뿌리가 좀 약하고 어쨌든 그 새누리당 내에 어떤 파격적인 혁신에 대한 절박감이 떨어지는. 그리고 혁신이 비대위 이 차이를 초선 의원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설문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수가 그럴 때 하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이 과정 역사적인 과정이나 당원 당규 내용들을 모르면은. 그러면 혹시 친박계 이른바 당의 주류인 친박계가 전당대회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냥 유지해 가는 것인가라는 의견들도 나오는 건가요? 그런 의심들도? 그러니까 사실 혁신적인 비대위를 구성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총선 참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혁신적인 비대위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지금 총선 치렀으면 아마 새누리당 120석도 못 건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정권 재창출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당이 좀 심각하고 저는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도 발표하는 의원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혁신형 비대위로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내 지도부가 그걸 바로 수용하는 의사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기력함을 느꼈고 당의 자정 능력이 지금 실종됐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화제를 바꿔서 여쭤야 될 것 같아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훈처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혹시 김일성 찬양곡 아니냐, 그 님이 김일성이 아니냐, 님을 위한 행진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노래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들이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유언비어를 보훈처가 직접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직접 유포를 하고 있다고요? 직접 유포를? 보훈처 발표 내용 중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노래라는 표현이 있고,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금. 논란이 있다. 그렇게 나왔죠. 보훈처에서. 그것 자체가. 지금 논란이 있는 거는 님이 김일성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시중에 있는 것이고, 그 논란은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걸 부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창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일성 찬양곡으로 의심하면은 합창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보훈처가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보훈처의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이런 인식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를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훈처가 도대체 왜 이런 시중에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뭐가 있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하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보훈처 내부의 인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 지금 그런 책들도 나와 있어요. 예. 님이 김일성이다. 이런 것은 그 니모리안 행진곡 히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은 예.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니모리안 행진곡을 북한에서 부르면은 님이 김일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북한에서 부르면 그 통일은 적화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정부가 딱 잘라서 부정을 하고 반박을 해주고 예.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란이 의미가 있다. 예. 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청와대 발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보훈처 자체 내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아마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청와대 의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보고를 잘못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를 잘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